유태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유태인 학살 당할 때 거기 묻은 두었던 돈 도로 찾기 운동도 하고 이렇게 압박이 많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또 금융 제재가 2005년부터 시작되니까 김정일이가 거기서 있던 돈을 룩셈부르크로 상당 부분 옮겼다 하는 미확인 정보가 있어요. 이 세계에서 검은 돈을 모아가지고 돈벌이 하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많은데 특히 이 세 나라가 안경이 높아요. 스위스,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여기 다 작은 나라예요. 스위스는 인구가 한 600만, 룩셈부르크는 한 50만 밖에 안 되죠. 리히텐슈타인은 3만 5천 명. 근데 이 세계에서 1인당 GNP가 제일 높은 나라가 현재 룩셈부르크입니다. 1인당 10만 달러 넘어요. 리히텐슈타인도 1인당 한 9만 달러 됩니다. 요게 은행 검은 돈 관리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그런데 여기에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이 검은 돈 세계에. 2000년도 요 무렵에 리히텐슈타인에서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리히텐슈타인 하면 여러분들 이름 잘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우표를 많이 만들어서 팔고 하는 곳입니다. 그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한 160km, 한 우리나라 서울에 한 9층쯤 되는 3만 5천 명이 사는 공국입니다. 공작이 다스린 나라를 공국이라고 하죠. 왕국 밑에 공국인데 거기서 운영하는 은행이 LGT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꽤 큰 은행이에요. 예금 잔고가 한 1,000억 달러 되는 굉장히 큰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은행은 그 공작이 운영한 국영은행입니다. 거기서 한 직원이 그 직원 내부에 무슨 계좌 이런 것을 전산 처리하는 일에 종사를 하다가 그 몽땅 카피를 했어요. 계좌 정보를, 그 비밀 계좌 정보를 몽땅 카피를 해가지고 CD에 담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 공작에다가 협박을 해가지고 협박을 해도 안 통하니까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독일의 정보기관 중에 BND라는 정보, 우리 국정원에 해당되는 해외 정보기관인데 BND에 팔았어요. 70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우리로 하면 생성이 잘 안 가죠. BND라는 데서 어떻게 정보를, 국가가 정보를 돈으로 살 수 있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양 사람들이 좀 유연하죠. 아니 700만 달러를 줘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한 1000명쯤 그 명단이 있었어요. 한 1500명 중에서 독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거기에 숨겨놨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무조사를 하면은 몇억 달러의 세금이 거친다. 그럼 700만 달러 투자해가지고 세금 한 3억 달러 거두면 그 돈 넣고 돈 묶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보를 샀어요. 사니까 다른 나라도 막 정보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도 사고 미국도 사고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이 사람 정보를 다 샀어요. 이 사람 그 돈 받아가지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 이름이 하이니티 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상원 청문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2008년에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키프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비디오로 청문회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진 자금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느냐 하니까 무슨 독재자도 있고 어느 나라 정부 공무원들도 숨겨놨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3세계에 있는 한 사회주의 국가 기관의 장이 출처가 불명인 500만 달러를 매년 끌어모으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부분은 지워버렸어요. 공개할 때 지워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김정일을 지칭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언어의 표현 방식이라든지 그 전부터 리히텐슈타인에 김정일 비자금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것과 최근에 워싱턴에서 전해오는 정보, 리히텐슈타인이 있는 김정일 비자금 계좌를 미국이 아마 찾아냈으니까 이제 동결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합쳐보면 그 점은 요 키프라는 사람이 제공한 정보 중에서 김정일이 비자금 계좌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이거
김정일 겁니다 하고 이름 써가지고 돈 맡기십니까? 그러진 않죠. 다 익명으로 하죠. 그러나 이건 내부자가 아니면은 김정일 비자금 계좌가 누구 거냐고 이렇게 딱 특정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동기를 지금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막연하게 한 40억 달러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 40억 달러가 들어있는 계좌가 어디냐라고 딱 특정을 해가지고 스위스 정부에 넘겨줘야 그것을 동기를 할 텐데 그 정도의 정보는 없었는데 이 키프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김정일에 관한 정보가 미국 정부 측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것도 2008년, 2009년에 있었던 일인데 스위스 은행 중에서 제일 큰 은행이 UBS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아시죠? UBS. 한국에 이 은행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UBS. 유니온 뱅크 오브 스위tzerland인데 이 UBS의 한 직원이 미국에서 탈세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청문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밝혀졌느냐. 미국 사람 2만 명입니다. 그거 다 부자죠. 2만 명이 UBS에 비밀 계좌를 갖고 있다. 2만 명입니다. 그 중에 세무신고를 한 사람은 1000명밖에 없고 1900명이 세무신고를 안 했다.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를 안 했다. 요 1900명이 가지고 있는 UBS에 가지고 있는 돈이 170억 달러다. 170, 약 20조죠. 20조. 그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딱 확인하니까 UBS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기소를 하고 하면은 UBS는 스위스 빼고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장사를 하는데 큰일 나게 미국에서 금융산업이 미국에 지사를 열지 못한다든지 하면은 그건 문을 닫아야 됩니다. 월스트리트에 지사를 열지 못하는 은행은 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제일 큰 UBS가 어떻게 했느냐. 사정을 해가지고 2009년에 작년에 미국하고 합의를 했어요. 어떤 합의를 했느냐. 2만 명에 대한 정보를 다 미국한테 넘겨주겠다. 이거 UBS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스위스 은행에 검은 돈이 들어가면은 그 넣은 사람들이 안심을 하죠. 왜냐? 이것을 누출시키면은 외부에 제공하면 그 자를 스위스 국내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또 그걸 미끼를 해가지고 막 예금 유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압력을 넣으니까 2만 명 정보를 다 미국한테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벌금을 8억 달러를 내기로 8억 달러를 내기로 하고 미국은 뭘 봐주느냐. 그 대신에 그러면은 기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UBS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마 있을 가능성이 많은 김정일 비자금 계좌도 미국 쪽에서 확보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UBS라는 은행은 우리나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은행이죠.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돈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가 밝혀진 게, 스위스 은행으로 빼돌린 경우가 밝혀진 게 2건이 있습니다. 2건. 첫째는 박정희 정부 시절인데, 이 호남정유 이런 등등 거래와 관계돼가지고 호남정유, 흥국생명 이런 쪽과 관계돼서 그 박 대통령의 대우 사우마크 동기인 서정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정규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스위스에 계좌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미국 박 대통령이 1969년에 미국을 방문을 할 때 거기서 20만 달러를 뽑아내서 방미 경비로 사용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느냐 하면 1976년에 한미 관계가 코리아 게이트 사건으로 악화돼서 하원
국제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면서 그것을 밝혀냈어요. 왜 밝혀냈느냐 하면 그 스위스 은행에서 서정기 씨 계좌에 있던 20만 달러를 뽑아낸 그 기록이 누구한테 넘어갔느냐 하면 이우락 씨, 작년에 원래 죽었나? 작년에 원래 돌아가셨죠. 원래 돌아가신 이우락 씨 사위한테 딱 전달된 게 나왔습니다. 그 카피도 나왔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 밑에 자금 관리하는 사람이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증거로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대북 송금 사건 때 나왔죠.